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국정원 특활비로 이제 한번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비슷한 케이스로 지금 MB를 갖다가 한 거지, 이 MB가 받았던 거는 사실은 이미 5년 전 일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전 정권이 아니라 전 정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중립적인 걸 갖다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이 타이밍만 봐서는 대한민국 검찰은 중립적이지 못한 건 맞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MB가 그렇게 해서 죄를 졌다면 저는 처벌받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이 고민을 갖다 토로했는데, 논두렁식으로 대표되는 건데, 계속 혐의들이 이제 보도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MB 아직도 구속 안 됐어? 왜냐하면 방송이나 신문만 본 사람은요, 이미 작년에 MB 다 뭐 얼마나 많은 게 보도되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왔다가 지방선거 한 두세 달 앞두고 갑자기 이제 수사 포트라인에 세운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우리나라 검찰이, 물론 뭐 검찰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올림픽도 있고 무슨 뭐 다 있겠습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은 정치적 중립성은 잃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 지금도? 아니, 지금 타이밍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혐의 중에서 상당 부분은 검찰이 중립적이었다면 이미 했어야죠. 왜 눈치 보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합니까? 박근혜 정권 때 검찰이 지금 검찰하고 다른 검찰입니까? 같은 검찰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다가 총장 바뀌고 뭐 바뀌고 분위기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들 앞에 중립적으로 공정하게는 아직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라도 제자리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네. 왜냐하면은 2007년 뭐 8년 이 당시만 해도 검찰이 다스의 그 소유주는 제3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거리를 뒀었고요. 또 뭐 독동 땅 매각한 거 포함해서 BBK 관련해서 다 그냥 면죄부를 줬었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돼서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고, 본인이 국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아서 검찰이 정신 차리고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검찰 개혁은 요원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사진 한 컷에서. 그래서 그런 검찰의 이 불과 몇 년 전과 지금 모습의 이 차이 때문에 사실은 보수 야당에서는 검찰이 중립성을 이미 훼손하고 있고, 반대로 해석하면 또 그리고 정치 보복이다. 이런 빌미를 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님께서는 검찰이 전에부터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도 그래서 정치적이다. 아니요, 김희정 의원의 이 표현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오는 거예요? 아니, 검찰이? 뭐냐면 그래서 더더욱 검찰은 공정성을 하라는 겁니다. 제 말은 뭐냐면 그전에는 어쨌든 간에 검찰이 지금 그 중립성을 가지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 오다를 바꾸서 하는 거예요? 아니, 오더를 받고 하면 검찰 조직을 갖다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 조직은 어느 정권이든 간에 생존력 있게 살아남았고요. 또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왜 제가 김정은 의원의 말 지지한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은 공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저는 지금 이 그러니까 염량 세태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때 우병우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병우 과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할 때 담당 검사입니다. 그때 제 책임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현직에 있을 겁니다. 이 열린우리당 당시 출신의 의원이 구속수사라 그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지금 진보적 정치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도 기억할지 모르지만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올라오실 때, 그때 이제 마지막까지 옆에 있던 분이 진짜 지금도 기억하고, 이미 사진이 요즘 나오는데, 유시민, 뭐, 안희정, 뭐, 이런 분들이, 그 양정철도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옆에서 막, 으쌰으쌰 유시민 장관은 뭐 힘내라, 뭐, 파이팅도 하고, 그때 그렇게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 올라오고, 그때 또 언론 댓글에는 보면 또 유시민 비판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것이 유인천 전 장관이 그때 MB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새벽에 오니까 옆에 배웅하러 나갔다가 또 이제 비판하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또 세상이 바뀌면 또 바뀝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는 정치를 그때 참 잘했다고 보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나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본인 입으로.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이제 많이 비교라는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우리 볼 때는 지금 당장은 비판받고 할 것도 많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너무 그렇게 휩쓸 간다고 하지만 또 세상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숨을 고르고 비판은 하되 좀 조롱하고 하는 이런 류들은 언제든지 정권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김강진 전 의원님, 김윤옥 여사는 어떻게 검찰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또 혐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앞서 잠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10만 불을 인정했을까라고 할 때 김윤영 여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있을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것은 본인의 바람일 뿐이고 그래요? 한 발 한 발은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그 10만 불뿐만 아니라 이후에 관련한 얘기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정두원 전 의원이 뭐 그렇죠. 폭탄 발언이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나왔습니다만 이제 사위가 직접적으로 이제 장모님한테 줬다라고 예. 하는 그 우리금융의 회장인 이필성 회장의 취업과 관련한 이 회장 자리도 취업 청탁이라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 인사 청탁과 관련한 문제로 수억 원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재미교포 사업가로부터 받은 소위 말하는 명품백에 담겨진 돈들 이런 얘기들이 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시기의 문제지 자연스럽게 조사는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언제쯤 소환할까요 또? 일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한 것이 다음 주 정도에 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나머지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하나 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저는 조금 다른데요. 아, 그래요? 김윤리 여사 관련된 뭐 억대, 수억대 이제 그런 뇌물 뭐 이런 것들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사위가 장모에 대해서 이제 뭐 진실을 밝히는 이런 세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MB를 둘러싼 이 모든 이 범죄 예. 이 뭐 의혹들이 뭐 사실인 것도 있고 또 의혹 있고 본인이 부인하는 것 대부분이고 이렇습니다만은 거의 정도환 전 의원 얘기대로 이게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을 잡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청와대가 베이스가 돼서 이 횡령, 배임, 뭐 뇌물 거의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불릴 정도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지만 김윤옥 여사까지 저는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그것도 혐의가 있으면 왜냐면 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부부를 동시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과거에 그 노무현 권영순 여사 조사할 때도 비공개로 했던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대통령의 아들, 사위, 부인까지 하지만 또 우리 역사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권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본인의 아들들이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뭐 여러분 아들이 다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그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두 사람 가지 않았나요? 두 사람 간에 어쨌든 간에 보면 아들 그러니까 사위 아들까지 감옥 보내는데 네. 사위 저는 뭐 아들 지금 이시영 씨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권력이 하나 생기면 특히 대통령이란 권력을 치면 불행하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들도 굉장히 많은 쉽게 하면 돈을 가진 분들이 붙었을 겁니다. 내 돈 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이제 검찰 수사가 갈지는 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본인도 본인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 저는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보도된 것만 보면 아들, 사위, 부인 다 어쨌든 간에 조사받는 거는 조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어쨌든 뭐 이게 과거에는 대통령의 친아들까지도 구속시킨 현직 때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족들이라서 외외일 것 같지는 않고 얼마나 저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또는 이걸 갖다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냐는 문제지 지금 드러난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걸 뭐 정책으로 김윤호 여사 소환해서 수사해야 된다. 필요하면 해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는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조사를 해보면 대통령만 모르고 아들이나 뭐 부인이나 뭐 등등이 받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다만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할지 아니면 아들이든 누구든 간에 책임질 사람 책임지라고 할지는 뭐 두고 봐야 됩니다. 김정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패밀리 비즈니스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랍니다. 네. 예, 뭐 참. 대통령 진술한 내용이 형님하고도 다르지 그럼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프레지던트 패밀리 비즈니스. 근데 하여튼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독신이기 때문에 그분 말고는 네. 제가 여기는 최근에 우리가 아는 대통령들은 네. 가족들이 다 대통령을 빙자해서 어쨌든 간에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요새 말이죠. 그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김 의원님. 근데 그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뭐 구속영장을 치냐 안 치냐 법원에 이제 결정이 물론 거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출두하는
당일날도 그렇고 뭐 사실 지금까지도 소위 말하는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것을 지지자 그룹도 있고 네. 일정 정도의 지역성도 확보하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지지 기반도.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출단한 당일날도 사실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뭐 하는 지지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지금도 국민 여론도 없었어요, 그렇게 높지 한 명도. 않고 뭐 하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만한 그런 상황도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아니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때문에 더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할 일을 했다. 예, 할 일을 했다 정도로 그냥 넘어갈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좀 차이점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주장하기엔 좀 정치적인 공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지라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비리와 관련한 문제인 거고 네. 홍준표 대표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쓰신 글처럼 전직 대통령의 개인적 비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다라고는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부 안에서도 뭐 다른 전체 국민에서도 이거는 엄연한 비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나 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그래서 홍 거라고 대표가 보여집니다. 얘기한 게 개인 비리인데 결국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지방선거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보복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홍준표 대표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반대로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그냥 검찰은 수사를 하는 거지만 심리적으로 볼 이게 때는 개인 비리입니까 이게? 개인 비리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거의 가족들이든 간에 네. 개인 비리들이 좀 나타났죠. 대통령 할 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 개인 비리라는 건 뭐냐면 당과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개인 비리라는 것은 당하고 관계없다.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홍준표 대표의 논리는 이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 당을 떠난 사람이다. 지금 당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꼭 합리적이지는 않고 감성적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 구속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네.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 두 분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구속 상태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수 중에서 조금 좀 쿨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 이렇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처럼 이렇게 막 태극기 집회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만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예. 이게 뭐 4월이든 5월이든 그렇다면 그건 역시 지방선거 이전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보수 지지자들이 볼 때는 합리적으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될 만한 일을 했고요. 또는 대한민국의 법적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탄핵된 걸 맞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 감정은 안 됐다. 동정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죠. 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만약에 구속된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의 도움은 저는 별로 안 될 거예요. 보수층이 결집할 거다. 예, 예. 그런 말씀이세요? 결집이라기보다는 좀 동정심.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제는 큰 영향을 준다고는 안 보지만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면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쪽 보수 쪽 성향의 정권에 좀 유리한 정당에 유리한 정권을 주지만 이게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준다는 거죠. 거예요? 어느 정도 줘요? 그거는 많지는 않을 것이지만,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면 저는 상당히 두 분이 다 합쳐지면 동정 여론이 그쪽으로 예, 갈 오히려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권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여론이 네. 좀 움직일 확률이 높다. 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계산하고 한다면 네.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적폐청산이 선거의 도움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게 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과도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이 MB를 옹호해서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오불가능하고 있지는 않겠죠. 네, 별로 말씀하- 적극적으로 발언 안 했어요. 적적 발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나몰라라는 거, 우리 당 당원이 아니다라고 선 긋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가혹한 거죠. 그 정권 하에서 다 국회의원하고 했던 분들인데 당원이 아니다? 이건 누가 봐도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당한 정부 발언은 아닌 것 시절에 같고요. 홍준표 의원이 당대표를 했었죠. 그렇죠. 당대표하고 이후에 원내대표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이게 권력이 무상하다 이런 생각을 아마 이명박 대통령 네. 측근들은 소위 친이게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분들만 여전히 그 이재호 전 의원 포함해서 정치 보복이다. 이게 또 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유불리를 떠나서 양당이 모두 그리고 이 정당이 전부 이 국회가 이 유불리를 떠나서 제대로 해결할 것은 좀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권 교체한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국민들은
이 문제를 정치 보복으로 볼 것 같지 않아요. 당사자들은 정치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면은, 하여튼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선출된 권력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속의 사법 처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그 여론조사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소유주는 제3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거리를 뒀었고요. 또 뭐 독동 땅 매각한 거 포함해서 BBK 관련해서 다 그냥 면죄부를 줬었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돼서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고, 본인이 국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라도 제 자리를 찾아서 검찰이 정신 차리고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검찰 개혁은 요원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사진 한컷에서. 그래서 그런 검찰의 이 불과 몇 년 전과 지금 모습의 이 차이 때문에 사실은 보수나 보수 야당에서는 검찰이 중립성을 이미 훼손하고 있고, 반대로 해석하면 또 그리고 정치 보복이다. 이런 빌미를 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정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전에부터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도 그래서 정치적이다. 아니요, 김희정 의원의 이 표현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오는 거예요? 아니 검찰이? 뭐냐면 그래서 더더욱 검찰은 공작을 하라는 겁니다. 제 말은 뭐냐면 그 전에는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그 중립성을 가지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 오다를 바꾸서 하는 거예요? 아니 오더를 받고 하면 검찰 조직을 갖다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 조직은 어느 정권이든 간에 생존력 있게 살아남았고요. 또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왜 제가 김정은 의원의 말 취재한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은 공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저는 지금 이 인심, 그러니까 염려세태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때 우병우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병우 과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할 때 담당 검사입니다. 그때 제 책임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현직에 있을 겁니다. 이 열린우리당 당시 출신의 의원이 구속수사라 그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지금 진보적 정치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도 기억할지 모르지만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올라오실 때 그때 이제 마지막까지 옆에 있던 분이 진짜 지금도 기억하고 이미 사진이 요즘 나오는데 유시민, 뭐 안희정, 뭐 이런 분들이 그 양정철도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옆에서 막 으쌰으쌰 유시민 장관은 뭐 힘내라 뭐 파이팅도 하고 그때 그렇게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 올라오고 그때 또 언론 댓글에는 보면 또 유시민 비판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것이 유인촌 전 장관이 그때 MB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새벽에 오니까 옆에 배웅하러 나갔다가 또 이제 비판하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또 세상이 바뀌면 또 바뀝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는 정치를 그때 참 잘했다고 보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나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본인 입으로.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이제 많이 비교라는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우리 볼 때는 지금 당장은 비판받고 할 것도 많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너무 그렇게 휩쓸 간다고 하지만 또 세상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숨을 고르고 비판은 하되 좀 조롱하고 하는 이런 류들은 언제든지 정권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김강진 전 의원님 김윤옥 여사는 어떻게 검찰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또 혐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앞서 잠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10만 부를 인정했을까라고 할 때 김윤영 여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있을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것은 본인의 바람일 뿐이고 한 발 한 발은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그 10만 불뿐만 아니라 이후에 관련한 얘기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정두원 전 의원이 뭐 폭탄 발언이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나왔습니다만 이제 사위가 직접적으로 이제 장모님한테 줬다라고 하는 그 우리금융의 회장인 이필성 회장의 취업과 관련한 이 회장 자리도 취업 청탁이라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 인사 청탁과 관련한 문제로 수억 원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재미교포 사업가로부터 받은 소위 말하는 명품백에 담겨진 돈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시기의 문제지 자연스럽게 조사는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언제쯤 소환할까요 또? 일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한 것이 다음 주 정도에 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하신 말씀 있어요? 저는 조금 다른데요. 김윤옥 여사 관련된 뭐 억대, 수억대 이제 그런 뇌물 뭐 이런 것들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사위가 장모에 대해서 이제
뭐 진실을 밝히는 이런 세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MB를 둘러싼 이 모든 이 범죄 예. 뭐 의혹들이 뭐 사실인 것도 있고 또 의혹 있고 본인이 부인하는 것 대부분이고 이렇습니다만은 거의 정도환 전 의원 얘기대로 이게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을 잡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청와대가 베이스가 돼서 이 횡령, 배임, 뭐 뇌물 거의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불릴 정도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지만 김윤옥 여사까지 저는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그것도 혐의가 있으면 왜냐면 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부부를 동시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과거에 그 노무현 권영순 여사 조사할 때도 비공개로 했던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대통령의 아들, 사위, 부인까지 하지만 또 우리 역사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권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본인의 아들들이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뭐 여러분 아들이 다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그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두 사람 가지 않았나요? 두 사람 간에 어쨌든 간에 보면 아들 그러니까 사위 아들까지 감옥 보내는데 네. 사위 저는 뭐 아들 지금 이시영 씨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권력이 하나 생기면 특히 대통령이란 권력을 치면 불행하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들도 굉장히 많은 쉽게 하면 돈을 가진 분들이 붙었을 겁니다. 내 돈 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이제 검찰 수사가 갈지는 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본인도 본인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 저는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보도된 것만 보면 아들, 사위, 부인 다 어쨌든 간에 조사받는 거는 조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어쨌든 뭐 이게 과거에는 대통령의 친아들까지도 구속시킨 현직 때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족들이라서 외외일 것 같지는 않고 얼마나 저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또는 이걸 갖다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냐는 문제지 지금 드러난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걸 뭐 정책으로 김윤옥 여사 소환해서 수사해야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국정원 특활비로 이제 한번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비슷한 케이스로 지금 MB를 갖다가 한 거지 이 MB가 받았던 거는 사실은 이미 5년 전 일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전 정권이 아니라 전 정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중립적인 걸 갖다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이 타이밍만 봐서는 대한민국 검찰은 중립적이지 못한 건 맞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MB가 그렇게 해서 죄를 졌다면 저는 처벌받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지금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이 고민을 갖다 토로했는데 논두렁식으로 대표되는 건데 계속 혐의들이 이제 보도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MB 아직도 구속 안 됐어? 왜냐하면 방송이나 신문만 본 사람은요, 이미 작년에 MB 다 뭐 얼마나 많은 게 보도되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왔다가 지방선거 한 두세 달 앞두고 갑자기 이제 수사 포트라인에 세운다? 이것도 저는 우리나라 검찰이, 물론 뭐 검찰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올림픽도 있고 무슨 뭐 다 있겠습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은 정치적 중립성은 잃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도? 아니, 지금 타이밍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혐의 중에서 상당 부분은 검찰이 중립적이었다면 이미 했어야죠. 왜 눈치 보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합니까? 박근혜 정권 때 검찰이 지금 검찰하고 다른 검찰입니까? 같은 검찰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다가 총장 바뀌고 뭐 바뀌고 분위기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들 앞에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아직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라도 제자리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네, 왜냐하면은 2007년, 8년 이 당시만 해도 검찰이 다스의 그